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차트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중동 전역의 군사적 확전 가능성과 직결되면서 원유, 금, 주식시장까지 전방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 정리와 함께 국제유가 시나리오별 전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핵심 지휘부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항공모함,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고 중동 전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표 달성까지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과 영국 유조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의 봉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79% 급등하며 WTI가 7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약 3% 상승했습니다. 미국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은 시간 외에서 1% 이상 하락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 선물도 1% 넘게 밀렸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는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선물은 2% 넘게 하락하면서 전형적인 위험회피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경우 공급 차질은 단순한 심리적 리스크가 아니라 물리적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주요 투자회사들은 완전 봉쇄 시 유가가 단기적으로 10달러에서 15달러 추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별로 유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1. 2주 내 단기 충돌 후 확전이 중단되고 외교적 협상이 재가동되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리스크가 완화되면 유가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되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원유 시장은 구조적으로 초과 공급 국면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차질이 크지 않다면 WTI는 다시 60달러대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너지주 급등 이후 차익 실현, 성장주 반등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괴롭힘, 기뢰 위협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1개월에서 2개월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공급 지연과 물류비 상승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글로벌 원유 재고 부담과 오펙의 증산 논의가 상단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WTI는 90달러 수준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항공, 화학, 운송 업종이 부담을 받을 수 있고 정유주와 방산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고 주변국 정유시설까지 타격하며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는 경우입니다. 우회 수출 경로가 있더라도 물리적 한계로 인해 중동 원유 수출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시설 타격까지 겹친다면 공급 충격은 구조적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WTI는 120달러 내외까지 상단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인하 사이클 중단, 실질 GDP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GDP가 0.3에서 0.4%포인트 감소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물가는 0.2에서 0.5%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이미 유가 상승 해지 수요를 보여주는 콜 스큐가 15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실질적 공급 충격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하면 증시는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 확대, 금, ETF, 원유, ETF, 방산주, 일부 정유주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정유에너지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같은 방산주가 단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를 보면 지정학적 충격 직후 급락은 중장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초기 급락 이후 점진적 회복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경제 펀더멘털과 통화 정책 환경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달랐습니다. 이번 역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느냐, 단기에 진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 여부와 지속 기간입니다. 둘째, 유가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을 다시 긴축 방향으로 돌려 세우느냐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주요 일정과 함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 투자 전략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 대형 전시회, IPO, 고용지표, 그리고 중국 양해까지 겹쳐있는 굉장히 밀도 높은 한 주입니다. 요일별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3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건설기계 박람회인 CONEXPO 2026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글로벌 건설기계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세계 최대급 산업 전시회입니다. HD 건설기계가 굴착기 신모델 구종을 선보이면서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북미 인프라 투자와 맞물려 수주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같은 건설기계 관련주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전시회 이후 수주 뉴스가 나오는지 여부가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2월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철강, 화학, 기계, 반도체 등 경기 민감주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합니다. PMI가 개선되면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의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스트바이와 타깃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소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쿠팡 관련주, 유통주, 화장품주, 의류 OEM 기업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로존 CPI 예비치도 발표되는데 유럽 물가가 둔화되면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가 살아나면서 성장주의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건설기계와 경기 민감 업종은 전시회 뉴스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고 PMI가 개선될 경우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확인 전략이 유효합니다. 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각 지역 경기 상황을 종합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완화되는 내용이 나오면 성장주, 2차전지, 바이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ISM 비제조업 지수와 ADP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나스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주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양회가 개막합니다.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며 향후 5개년 경제계획과 성장 목표가 논의됩니다. 만약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게 나오면 화학, 철강, 조선, 건설,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에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 회복 메시지가 나오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호텔신라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단기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AW 2026이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현대무백스가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주인 현대무백스, 티라유텍, 라온테크, 유진로봇 등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중국 정책 방향에 따라 철강, 화학, 화장품 순환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자동화 로봇주는 전시회 재료 소멸 타이밍을 주의하면서 단기 대응이 적절합니다. 5일 목요일입니다. K뱅크가 신규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8,300원이며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최대 주주는 BC카드입니다. 상장 당일 수급 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비교되면서 인터넷은행 섹터 전체의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카나프 테라퓨틱스가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유전체 기반 항암제와 ADC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투자 심리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수급이 살아난다면 알테오젠, HLB, 레고캠바이오 등 플랫폼 기반 바이오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성장주에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고용이 강하면 나스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략은 K뱅크 상장일로 단기 과열 여부를 확인한 후 접근하고 바이오 공모 흥행 여부를 통해 섹터 수급 전환 가능성 점검입니다. 6일 금요일입니다. S팀이 신규 상장합니다. 국내 최초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 SM 엔터테인먼트가 주요 주주입니다. 엔터와 콘텐츠 관련주의 단기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SM, 하이브, JYP 엔트 등 엔터 대형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 최대 이벤트입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 평균 임금이 핵심입니다. 고용이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고용이 둔화되면 성장주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대형주, AI, 반도체 관련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국내 2월 소비자 물가도 발표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한국은행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기대가 커질 수 있어 건설주와 리츠, 금융주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전략은 금요일 밤 미국 고용지표 발표 전 포지션 과도하게 키우지 말고 발표 후 방향성 확인 후 추세 추종이 유리합니다. 8일 일요일입니다. 미국이 서머타임을 시행합니다. 뉴욕 증시 개장 시간이 한국 기준으로 1시간 빨라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장중 변동성 체감 시간이 달라지므로 매매 루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MNI의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제공 시 기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전체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방향성 베팅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분할 접근과 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태가 단기에 진정된다면 급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다면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 뉴스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유가, 해협 상황, 미국의 추가 군사 대응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일정 체크 잘하시고 과도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벤트 결과 확인 후 대응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 차트였습니다.